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이공계 출신이라 글 쓰는 거가 좀 약하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교과서랑 무조건 똑같이 써야지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었는데 그쵸. 네, 이제 평가사님이랑 상담하고 그렇게 쓸 거 전혀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맞아요. 엄청 가벼워졌었어요. 네. 이게 이공계 출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공대 출신인데 특히 이공계 출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 주로 책에 있는 그대로 쭉 뭔가 뭐 쓰거나 풀어서 명확한 답이 정해진 뭐 수학 같은 과학 같은 그런 문제풀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감정평가 이론이 사실 저희가 일단 기본 교재라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이론 과목 담당하고 있는 조명지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저는 네. 이번 올해 35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황은영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론 과목 위주로 일단 여쭤보긴 할 거예요. 이론을 네. 몇 페이지 쓰고 몇 점 받으셨는지. 저는 이론을 14.5페이지 쓰고 5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뭔가 쓴 것에 비해서 그래도 점수가 나온 편인 거 그런 같아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2차만 하셨던 거예요? 네, 요번에는 2차만 1년을 거의 준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활 때 그때 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는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순공 시간이 좀 몇 시간이셨어요? 저는 일단 다른 수험생들이 막 하루에 뭐 12시간, 맞아요. 13시간 맞아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는 못해서 저는 그래도 최소한 8시간은 꼭 지켰고 9시간 한 적도 있는데 그거 넘기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은 못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시간만큼 네. 공부하는 게 사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맞습니다. 때 네. 훨씬 효율적이죠. 그쵸? 사실 저도 저녁 먹고 한 저녁 8시쯤 되면은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었어요. 그게 맞아요. 열심히 했다면 그게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시간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론 공부 방법을 좀 여쭤볼 텐데 먼저 좀 시기별로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한 연말까지. 네. 그러니까 연말이면은 일기 스터디 기간 끝날 때까지. 연말까지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론의 점수가 좀 낮았던 이유가 기본서가 좀 습득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본서를 좀 더 많이 봤었어요. 글 쓰는 연습보다는 기본서를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기본 내용 숙지 하시려고. 네. 이론이 부족했었으니까 이론 위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론이 마지막에 그 합격하기 전년도에 몇 점? 43점 받았었어요. 43점. 네. 근데 이번에 56.5점. 네. 10점 이상 오른 거죠. 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평가사님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지나서는 좀 요새 이슈되는 것들 위주로 좀 심화 논점 위주로 이제 스터디 자료들 보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좀 정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말 지나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많이 했었고 이제 시험장에 뭘 갖고 들어갈 것인가를 그 연초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사실 진짜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준비해도 좀 늦는 감이 있어요. 심지어 2차만 하셨는데도 네, 늦어요 좀. 네. 빨리 준비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연말까지 일기 스터디 끝날 때까지 이론은 일단 실무부터 잡아놓고 이론은 해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뭐 해도 충분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 사실 착각입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은 그때 해야 할 공부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연말까지 이론 과목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실무만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 거 사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연말까지 이론의 기본 내용 정도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기 요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 바뀌고는 스터디에서 이제 추가로 짚어주는 심화 논점이나 최근 이슈되는 논점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자료도 나눠드리고 했었죠. 네.
문제로 다뤄드리면서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하고 네. 넘어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최종적인 자료를 만드는 거를 맞아요. 목표로. 네. 잘하셨네. 그러면 이론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스터디 때 왜냐면 저는 작년에는 이제 스터디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 건데 혹시 스터디 준비부터 뭐 마지막에 복습하고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하셨었어요?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이론 스터디 때 내가 이번 주 이론 스터디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하지는 못했고 실무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내가 오늘 이론 답안지를 쓸 때는 지난번에 못했던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건 항상 매일 정리는 하긴 했었어요. 당일에. 그리고 뭐 내가 답안지를 쓸 때 좀 이게 에리깔이 좀 애매하다 했던 거를 꼭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끝나고 예시 답안 주시면 바로 그거를 애매했던 걸 바로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난 주까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번 주에 못한 거는 또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좀 그러니까 사후적인 보완에 좀 신경 많이 쓰신 거죠? 그쵸. 미리는 못했고요. 사후 보완은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이제 GS 1기 1주차 개강을 했었는데 오늘도 사실 말씀드린 점이 이거예요. 스터디 때 사실 스터디 때 100분 동안 100점을 못 푸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마지막에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래도 되고 맞아요. 이론 과목은 사실 사후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기만 해도 스터디를 잘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네. 너무 그러니까 실무 열심히 하세요. 실무 열심히 하시고 이론 과목은 제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자료를 되게 많이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스터디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론, 특히 이론은 그것도 잘 하셨네요. 잘 하셨네요. 그 스터디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어쨌든 점수가 계속 나오고 이러긴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오늘 실무만 풀고 집에 갈까? 항상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단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점심 먹고 다시 생각해볼까? 해서 점심 먹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런 매주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모두가 스터디 날 되게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실무만 보고. 왜냐면 이론이랑 법규는 사실 문제 자료 받았고 예시 답안 자료 받았으면 있으니까 혼자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그 스터디 때 솔직히 강평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되거든요. 좀 그러신 편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강평은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 풀고 하는 그거는 반드시 법규까지 맞아요. 매주 토요일에 다 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해내신 분들이 보통 합격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아가면서 시리법 매주 토요일 잘 써보고 그러고 가시는 분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완주를 다 해내셨다는 게 그게 솔직히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지난 1년 동안 따라오셨던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 뭐가 좋았는지 스터디가 뭐가 좋았고 아니면 도움됐던 점이 뭔지 말씀을 한번. 일단은 저는 제가 이제 스터디 들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건 책점평 매주 나눠주시는 책점평 그 종이를 정말 좋아했는데 책점평 종이를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이론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키워드 위주로 문제지를 답안지를 작성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어떤 게 키워드인지 정말 모르겠었고 제가 키워드라고 알고 있었던 것도 이제 평가사님 채점평을 보면 키워드가 뭐다 딱딱 짚어주시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랑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키워드구나. 채점평만 읽어도 정리가 되게끔 채점평이 거의 다 녹여주셨기 때문에 채점평 종이를 좋아했습니다.
채점평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채점 직접 하면서 뭔가 공통적으로 꽤 많이 보였던 문제점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거 위주로 그리고 뭔가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짚어드릴 부분이 있으면 내용도 더 넣어드리고 막 이랬었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채점평에 되게 많은 걸 넣어드리고 있죠, 제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채점평만 사실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가도 꽤 스터디를 잘 이용하고 계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의 약간 오답노트 정리하는 식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답노트 정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쵸. 어찌 보면 오답노트가 맞죠. 네. 그럼 채점평 자체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고 거기 맞아요. 있는 내용 가지고.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문제 4번은 이번에 풀었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못 썼다. 이런 것도 넣어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그거 다 모르는 거라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주시거든요. 다 모르나 보다 하면서 이제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 해서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그런 것도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로 썼다는 거랑 맞아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 내용은 다들 잘 쓰는 논점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상담을 뭐 매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꽤 갔었는데 이제 상담 때 제가 좀 공부하면서 좀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하는 거를 여쭤보면 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이공계 출신이라 글 쓰는 거가 좀 약하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교과서랑 무조건 똑같이 써야지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컸었는데 그쵸. 네, 이제 평가사님이랑 상담하고 그렇게 쓸 거 전혀 없다 해가지고 그때 마음이 엄청 가벼워졌었어요. 네. 이게 이공계 출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공대 출신인데 특히 이공계 출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 주로 책에 있는 그대로 쭉 뭔가 쓰거나 풀어서 명확한 답이 정해진 뭐 수학 같은 과학 같은 그런 문제풀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감정평가 이론이 사실 그 저희가 일단 기본 교재라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그 단어,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문제에서 묻는 대로 그걸 다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내가 이해한 대로 쭉 쓰는 사실 그런 시험인데 저도 이제 응용평가사도 처음에 맞아요. 시행착오죠. 시행착오 겪었던 이유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과목이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지? 이러면서 맞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지? 이러면서 그게 좀 도움이 돼서 거의 그 상담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맞아요. 그리고 또 고민됐던 거는 이제 제가 문제 1번을 목차를 보통 다들 20%의 시간을 두고 목차를 짠다고 하는데 저는 늘 그거를 넘어선 시간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상담을 갔더니 아니다 잘하고 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것도 사실 오늘 일기 1주차 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목차 잡는 시간 자체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목차 빨리 잡고 서술을 많이 하는 걸로 전략을 잡고 내가 만약에 목차 잡는 거에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서술은 지금 답안지가 사실 이제 20페이지가 됐잖아요. 그래도 14페이지 그냥 쓸 생각으로 목차를 논리적으로 잡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 말씀 해주셨었어요. 여러분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16페이지 채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50점 이상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불합격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 20% 시간이 어느 정도 기준은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쭉 마지막까지 진행해 보시면서 20% 시간이 넘어가도 전략을 그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16페이지 넘게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첨삭. 네. 네, 첨삭도 도움 많이 받았었던 게 답안지 쓰면서 약간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쓸 때가 있어요, 사실. 그쵸. 네, 그거를 저도 알면서 쓰는데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첨삭 딱 받아보면 딱 펼쳐보면 평가님이 이거 맞아요? 라고 쓰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정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거 잘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첨삭을 되게 기대했었어요. 사실 첨삭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채점자의 눈에는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렇게 쓴 건지가 사실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암기를 해서 어떻게 뭐 그 문장을 쓰기는 했어도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하면은 엉뚱한 내용을 쓰다가 갑자기 그 문장이 등장을 하고 분명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이 그럼 나왔으면은 네. 그거에 이어지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그 문장이 등장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이어져요 답안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 답안을 혹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보실 테니까 만약에 제가 앞으로 뭔가 꼼꼼히 첨삭을 잘 못해드렸다고 해도 이제 점수를 지금 다 나가긴 하잖아요. 제가 목차마다 점수를 드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목차에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거를 질문을 해주세요. 당연히 그 예시 답안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 덜 썼으니까 네. 점수가 덜 나왔구나 하고 그 정도는 사실 혼자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은 꼭 질문을 꼭 하세요. 답안지 가지고.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씁니다. 이거 맞아요. 제대로 알고 쓴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첨삭 기다렸어요. 그래서. 네. 첨삭을 기다려. 그리고 이제 강평도 사실 제가 좀 이제 아침부터 실무부터 버크까지 다 풀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맞아. 집으로 많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도망간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집에 가서 꼭 이론 강평 온라인으로도 들었는데 이제 영수평가사님께서 강평의 좋은 점은 되게 빨리 끝내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시 답안을 참고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 맞아요. 중요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강평도 부담되지 않게 다 들었었어요. 그죠. 사실 예시 답안은 나눠드린 거 그냥 같이 읽으면은 그거는 저는 강평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각자 읽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각자 읽으시라고 저는 솔직히 넘어가요. 그리고 맞아요. 강평을 들어야지만 전달드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스터디 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평을 집에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수강을 해주세요. 맞아요. 이거는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광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스터디는 사실 강평이 핵심이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꼭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강평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아니 제가 분명 이거 한 3주 전 강평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그 실수를 그대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3주 전에 제가 강평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강평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다. 강평 꼭 들으세요. 잘하셨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스터디 일단 제가 스터디만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잘 활용을 하셨네요. 스터디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강사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시킨 대사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시험 최대한 빨리 털고 다음 그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